언뜻 보면 분위기심과 함께, 하지만 이 영화는 그보다 16년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 어설픈 CG와 과장된 연극 연기가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첫 CG 영화라는 점, 청춘 스타 고소영 배우의 미모가 열일한다는 점, 정우성 배우와 기억에서 지고 싶다는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볼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영화는 사우나 하다 죽은 귀신 69호가 저승사자로 임명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임무는 인간이 되기 위해 999년 동안 남자들의 정기를 빼앗은 구미호를 잡아오는 것. 저승처 69호는 오늘부로 전능하신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이승에서 저승을 농락하며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마지막 남은 구미호를 체포해 데려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사살해 그 시체를 가지고 와야 한다. 문제는 구미호가 예쁘다는, 아니 69호는 원래 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 69가 아니라 96호라고! 이봐 멈춰! 사람이 바뀌었어. 69호가 아니라 96호라니까. 마치 잼버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악을 다합니다. 난 잘못한 것 없다. 서류대로 한 것뿐이니까. 나도 잘못한 것 없어. 도장 찍힌 대로 한 것뿐이니까. 세상에 돌아온 69호는 죽었다 되살아난 영향 때문인지 조금 많이 멍청합니다. 방배동이 어디요? 아 이게 빌어먹을 놈의 세상이고 아이 망할 놈의 복근이 똥이다 여시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 수가 있는 거요? 당시 29살의 권혜요 배우가 지식인급 답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싶으면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방배동까지 가면 되죠.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뭐 택시 한 대 대절해서 가면 더 간단하고요. 예? 근데 택시가 뭐요?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설마 간첩 그 드립도 북에서 내려온 건 나옵니다. 아니겠죠? 예? 뭐 거기가 북이라면 북일 수도 있지. 아저씨가 정말 북에서 내려왔으면 나는 이 순간부터 그냥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간첩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니까 이적 교신죄. 그래. 서울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으니까 정보 누설죄로 난 제 거도 잡혀 들어간단 말이야. 예? 알았어요 내 말? 무서운 농담하고 그래. 간첩이 뭐요?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주인공 혁이 등장합니다. 영화에 처음 출연하는 정우성 배우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인지 동네 양아치들이 만화책 연기를 시전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다. 길을 비켜주는 것과 아니면 내 구두축에 짓뭉개 지는 것. 택시를 몰더니 깽값을 많이 벌었나 보지? 셋을 세겠다. 하나, 명을 제쳐하지 마. 둘, 너 죽는다. 셋. 숫자를 셌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위기 갑자기 한문철 TV. 빵 보고 뛰어나오다가 이렇게 소리 났습니다. 예. 아이고. 예. 이 사고 불법적인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주인공이 무단 횡단자와 가해자로 처음 만납니다. 사실 피해 정도로만 보면 누가 가해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보세요. 고맙소. 여기서 내리겠소. 하라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구미호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고 후 미조치죄에 걸릴 걸 우려해 아니 사실 혁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피맛도 좋은 남자. 인간이 될 마지막 제물로 삼기 딱입니다. 하지만 하라는 인간을 먹고 싶은 마음을 닭을 잡아 달랩니다. 목을 비틀어봐. 그녀에게서 장가의 후계자가 될 자질이 보입니다. 구미호다. 난 여기서 내려야겠어. 고속도로에서 구미호의 기운을 감지한 유식구호는 차를 세워달라 말합니다. 택시 운전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분위기 갑자기 터미네이터. 유식구호는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렸습니다. 69호가 찾아간 곳엔 무당이 있습니다. 절 받으세요. 무당의 기운을 구미호라 착각한 거였습니다. 무당 역시 69호를 자신에게 신내림을 한 사자라 착각합니다. 아닌데? 틀리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닌데. 틀리는데. 이거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요? 혁은 구미호 하라 덕분에 살아납니다. 그는 숲속에 떨어진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우연히 하라가 운영하는 가게를 발견합니다. 당당히 걸어가 너나 알지를 시전합니다. 저 며칠 전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아니요. 아씨, 그건 삼국시대에 나통하는 수법이에요. 요즘은 아싸라게 접근하는 거 몰라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여자의 모르쇠를 처음 겪어본 정우성, 아니 혁은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그 숲속에서 죽은 겁니다. 왠지 되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아니면 제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그게 먹힙니다. 사랑은 구미호도 춤추게 합니다. 하라의 가게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항상 손님이 많습니다. 이 영화 유독 뺨을 자주 때리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9호는 구미호를 감시하며 제거할 기회를 엿봅니다. 내 눈엔 꼬리들이 모두 보인다. 그 사이 애군이 쓰인 혁은 택시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택시 강도는 혁에게 능력도 없다며 능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음지에서 허덕이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야. 바로 너같이 능력 없는 놈들 때문이야. 너 같은 놈들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냐? 야, 열간이 같은 자식아. 능력 없으면 뒤지라고. 그럼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알았냐? 뒤져!
딜좀 하고 새끼야. 그럼 너희들은 누굴 강도하는데? 하지만 혁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라를 찾아가 외모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긴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 어떻게 마셔요? 네? 커피 어떻게 마시냐고요? 어떻게 마시긴 입으로 마시죠. 다르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가 하니 아재 개그도 플러팅이 됩니다. 그럼요. 입에서 입으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한번 마셔볼래요? 혁은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녀와 가까워집니다. 난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행운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아마도 지금 난 꿈을 꾸거나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 영화에서 뺨 때리기는 애정 표현입니다. 이래도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니까 이래도 되는 거죠? 애정이 싹튼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려다 실패합니다. 구미호 하라는 흥분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니 이러고 싶었어요. 사실 나는 아니 변명하지 않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다고 화가 풀리진 않겠지만 난 장난삼아 한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관두겠어요. 미안해요. 가겠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구미호와 사랑을 나눌 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의심하지 않기로 해요. 혁은 홀라당 넘어갑니다. 난 절대로 하라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랑을 나눌 땐 구슬을 통해 전기를 흡수하며 흥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구슬 플레이가 마음에 들었던지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한편 69호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잡혀옵니다. 그곳에서 아직 도박에 손대기 전인 호구를 만납니다. 당신 대한민국 때나지 아니야?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정부주의자군. 졸지에 무정부주의자가 된 사자는 구속됩니다. 하지만 무당 덕분에 빠져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단지 저 구미호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것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어떤 멍청한 놈을 골라서 그 전기를 뺏어야 한다는 거. 그거밖에 난 몰라. 그럼 어떻게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난 여기 잘못 내려. 됐네. 69호는 무당의 도움으로 구미호의 집에 숨어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걸리고 맙니다. 안 그래도 네 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 69호는 구미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게 올 정도면 저승도 이젠 인물이 없는 모양이구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난 모함을 받았거든요. 니놈들은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냐?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같이 다 잘못 왔다고 하니 난 잘못 왔다니까요. 대장부답게 최후를 맞이해라. 정말이에요. 자들이 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했다고. 잘 가거라 야차야. 한 번 더 죽기 직전 69호는 분리불안이 있는 혁 덕분에 목숨을 부지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게 니놈의 최후다. 명심해라. 아무도 날 방해 못한다는 것은. 저 여기 있어요. 사실 혁은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혁이 씨, 무슨 일 있어요? 잠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 알았어?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만난 의문의 남자. 정확하군요. 옛날하고는 아주 이렇게 땀빠니. 당신 누구야? 예. 신형사회 천병, 실명사회 파수꾼, 싱싱흥신소 김병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이 씨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어떡해요? 돈이 많은 하라에게 자격지심을 느껴왔던 혁. 그녀가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혁이 씨, 도대체 왜 그래요? 혁이 씨, 혁이 씨 사랑해요. 혁이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혁이 씨. 이번 건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두 사람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혁의 분리불안이 다시 도집니다. 혁은 하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좀 영리한 친구군. 69호는 이 빈틈을 파고들어 혁에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자네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온 사자지. EPL도 열심히 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자네 손에 들려 있는 건 구미호의 9번째 꼬리털이고, 그 요괴에겐 올해가 인간이 될 마지막 기회이고, 그 마지막 남자로 바로 자네가 뽑힌 거야. 도둑놈의 자식. 뭘 훔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 할 때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멍청한 인간. 구미호한테 전기를 뺏겨서 이틀 후면 해골이 되는 걸 구해줬더니 뭐? 도둑놈? 야 인간아, 넌 죽는다. 죽어. 넌 죽는다고. 이쯤 되면 그가 구미호보다 위험한 존재로 보입니다. 뻑하면 주먹질이야. 너야말로 내 손에 죽어볼래? 너 이제 전기를 뺏겨서 힘을 다 뺏겼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남아있구만. 갑자기 정령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 혁. 이제 말길 알아듣군. 구미호는 그 구슬로 전기를 뽑아 인간이 되려고 해. 이틀 후 100일이 되면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넌 송장이 되는 거야. 자네가 살 방법은 딱 하나 있어. 구미호가 그 구슬을 꺼냈을 때 자네가 그걸 삼켜버리면 돼. 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결말을 향해 달립니다. 절대로 내색하지 말게. 구미호가 그 구슬을 안 꺼내면 만사가 도루묵이니까. 알겠지? 행운을 비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우성 배우가 흑역사라고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찾아본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오글거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대가 다르고 영화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 영화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영화라고 폄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앳된 고소영, 정우성 배우를 보고 싶거나 90년대 한국 영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고 싶다면 충분히 재미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